하루야, 진정해. 왜 이러는 거야?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연 순간 정적을 가르듯 지저댄 하루의 울음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늘 사람을 좋아하던 하루가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낯선 여자를 향해 달려들다니, 심지어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한다던 여자였습니다. 당황한 아들과 미소 짓는 그녀, 그리고 미숙의 귓가에 맴도는 하루의 짖음. 그건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미숙의 손길이 정원 구석구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은퇴한 약사로서 그녀의 작은 약초원은 이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0가지가 넘는 약초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13살 된 골든 리트리버 하루가 그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하루의 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숙은 정원용 장갑을 벗으며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갈게요. 지은이도 함께요. 아들 태연의 목소리에 미숙의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3달 전부터 연애 중이라던 여자친구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몇 시에 오니? 저녁 6시쯤이요. 지은이가 정말 어머니 뵙고 싶어 해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겨우 3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하루야, 우리 태연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대. 얼른 준비해야겠다. 미숙은 서둘러 태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소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시금치나물.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3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태연을 키우며 약국을 운영했던 그 힘든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루가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루, 조용히 있어. 미숙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자 태연과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태연은 환하게 웃었고 지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하루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지은을 향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루야, 무슨 일이니? 미숙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루는 미숙이 여태껏 본 적 없는 모습으로 계속 짖어댔습니다. 미숙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3해를 함께한 하루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루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나 봐요. 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동물들은 직감이 예민하잖아요. 미숙은 하루를 안방에 가두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루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미숙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건강보조제예요. 약 사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효능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은 지은의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이런 걸 준비했구나. 고마워. 식탁에 앉자 지은이 태연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공손한 태도, 그리고 약사였던 미숙의 경력까지 존중하는 세심함까지. 하지만 미숙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루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13해 동안 한 번도 낯선 사람에게 저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약초원이 정말 아름답네요.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켠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하루의 경고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숙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하루의 이상한 행동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3해를 함께한 하루가 그토록 흥분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을 때 미숙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하루야,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미숙이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하루의 갈색 눈동자가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다는 듯이 미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은이 준 건강보조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용기 속 노란 알약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문득 약사로서의 직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지인이 어땠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미숙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에게 하루의 이상한 행동을 말해야 할까 고민됐습니다. 그래, 지은이 참 착해 보이더구나. 근데 미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요? 하루가 좀 이상하게 구니까 지은이한테 짖고 그랬잖아. 전화 너머로 태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하루가 이제 많이 늙었잖아요? 예민해진 거예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겠지.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초원의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쌓아온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에 대한 지식, 사람을 살피는 눈썰미, 그리고 직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루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태연 오빠가 오늘 바쁘다고 해서 제가 혼자 인사드리러 왔어요. 미숙은 당황스러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하루는 계속 지저댔습니다. 미숙은 하루를 다시 안방에 가두었습니다. 하루의 눈빛이 애원하는 듯했지만 미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지은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특별한 차예요.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에 도움이 된답니다. 미숙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님, 약사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약국을 운영하셨나요? 미숙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약국을 운영하며 태연을 키웠던 시간들, 불법 약물 거래를 신고했던 일, 말을 이어가는 동안 미숙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 갑자기 좀 피곤하네. 미숙의 말이 느려졌습니다. 차가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조금 쉬세요. 미숙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미숙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푹 쉬세요, 어머님. 지은이 떠난 후 미숙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가 뛰쳐나와 집안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두고 간 찻잔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사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은은한 차 향 속에 숨겨진 다른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실험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은퇴했지만 집에는 여전히 간이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지은이 준 건강보조제와 차 샘플을 각각 작은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약사로서의 오랜 경험과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미숙은 간이 실험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또렷했습니다. 지은이 준 건강보조제와 차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작은 시험관 속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왜? 하루가 이제 많이 늙었잖아요. 제가 좋은 노견 돌봄 시설을 알아봤는데 거기 보내는 게 어떨까요?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13해를 함께한 하루를 갑자기 보내자뇨? 아들의 목소리에서 낯선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연아, 하루는 아직 건강해. 내가 잘 돌볼 수 있어. 어머니, 지은이가 하루 때문에 많이 놀랐대요. 다음에 방문할 때도 계속 그럴까봐 걱정하고. 미숙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게. 미숙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태연 오빠가 오늘도 바빠서. 지은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하루가 안방에서 크게 짖었습니다. 미숙은 하루를 안방에 가둔 채 지은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차 휴가 있으셨어요? 잘 주무셨나요? 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덕분에 잘 잤단다. 지은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미숙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하루가 안방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봅니다. 하루가 세게 밀치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미숙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하루가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목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루야!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미숙을 지나쳐 지은의 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가방을 물어뜯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작은 약병들과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안 돼!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하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약병들이 미숙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약사의 눈으로 봐도 낯선 라벨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 개인 약들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숙은 침을 삼켰습니다. 약병 하나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성 물질로 알려진 성분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지은이 서둘러 약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건강보조제예요. 제가 좀 특이한 체질이라.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다시 차를 내왔습니다. 미숙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차를 마신 후 미숙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갑자기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연 오빠가 저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약혼식을 할 거예요. 미숙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연이 그런 말을 한 적 없었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푹 쉬세요, 어머님. 지은이 떠난 후 미숙은 어지러움을 참으며 하루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루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야, 넌 알고 있었구나. 미숙은 천천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언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미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미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하루야.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집안에 설치해둔 작은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연이 작년에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지은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병에서 무언가를 차에 섞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이럴 수가. 미숙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은 하루가 물어뜯은 약병을 가지고 간이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약사로서 오랜 경력이 있었기에 기본적인 성분 분석은 가능했습니다. 몇 가지 시약을 사용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병에는 서서히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 자연적인 질병으로 오인되기 쉬운 성분이었습니다. 미숙의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지은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제자이자 현직 약사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야겠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미숙은 지은에 대한 의심과 발견한 약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여자 사진 있으세요? 보내주실 수 있어요? 미숙은 태연이 보낸 지은의 사진을 찾아보냈습니다. 몇 분 후 수진의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 이름이 정말 지은인가요? 그렇다는데 왜? 이 여자 강민주라고 불렸어요. 3년 전 선생님이 신고하신 불법 약물 거래 사건의 관련자예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미숙은 약국 근처에서 이루어지던 불법 약물 거래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일로 여러 사람이 체포되었고 미숙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그녀의 오빠가 주범이었고 그 사건 이후 자살했다고 들었어요. 민주는 복수를 맹세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미숙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 아니 강민주는 복수를 위해 태연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숙은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태연아, 지은에 대해 말해야 할 게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또 하루 얘기예요? 태연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니, 지은이가 약을 타고 있어. 내가 보안 카메라로 봤어. 그리고 그 애는 지은이 아니야, 강민주라고. 어머니!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화낼 거예요. 지은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미숙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민주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가와 미숙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하루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미숙이 하루의 귀를 긁어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경찰에 연락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내가 아는 형사 있으면 좀 소개해 줘.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약사로서의 지식과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달빛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 약물 분석 결과, 강민주의 과거 기록들,
하루는 미숙의 발치에서 경계하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벌떡 일어나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태연은 열쇠가 있으니 그냥 들어올 텐데.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은, 아니 강민주가 그림자처럼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네요? 강민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지은이 아니지? 강민주로군. 강민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비틀어지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알아채셨군요. 약사의 눈은 속일 수 없나 봐요. 하루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하루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윤미숙 약사님 기억나세요? 3년 전 당신이 신고한 약물 거래 사건을. 강민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일로 내 오빠가 체포됐고 감옥에서 자살했어요. 미숙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줬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난 법적인 의무를 다했을 뿐이야. 불법 약물은 많은 사람을 해쳐.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무요? 강민주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의무 때문에 우리 가족은 파멸했어요. 오빠는 죽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죠. 내 인생도 망가졌고요. 강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태연을 이용하기로 한 거야? 미숙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복수였어요. 아들을 이용해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했죠. 강민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태연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요. 당신을 제거하고 태연과 진짜로 결혼할 거예요. 미숙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주의 눈에서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차와 보조제에는 서서히 작용하는 독이 들어있어요. 몇 주 안에 자연사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죠. 하루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숙이 붙잡으려 했지만 하루는 이미 강민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주가 재빨리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방해만 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무슨 일이에요? 태연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민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태연 오빠,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날 협박해요. 이 개도 날 공격하려고. 미숙은 절망적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연아, 이 사람은 지은이 아니야. 강민주라고. 내가 신고했던 약물 사건에. 태연의 표정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민주의 손에 들린 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그 칼은 뭐야? 강민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미숙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다 망쳤네요. 결정적인 순간 하루가 강민주의 팔을 물었습니다. 강민주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연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봄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주가 타준 차에 든 독성 물질로 인한 치료를 받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연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퇴원하시는 날이에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구나. 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고 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태연아, 넌 속은 거야. 그 애가 너무 교묘했어.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보다 낯선 여자를 더 믿었어요. 하루의 경고도 무시했고요. 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주가 체포된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강민주의 집에서 더 많은 독성 물질과 미숙을 제거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태연과의 결혼을 통해 미숙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하루가 안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퇴원 축하드려요. 하루도 선생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루가 미숙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루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하루, 정말 고마워. 미숙이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연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회사의 말에서 재택근무도 늘리려고요.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태연아, 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자주 오면 더 좋겠지. 집에 도착하자 약초원의 향기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하루가 정원을 달리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숙은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미숙은 지역 노인센터에서 약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약사 경험과 강민주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약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을 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미숙이 노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하세요. 교육이 끝난 후 태연이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약초 연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회사에서도 천연 성분 연구를 시작하려 하는데 어머니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내 약초에 관심이 있었어. 태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표현을 잘 못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머니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미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위기를 통해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루가 그들 옆에서 평화롭게 걸었습니다. 하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태연이 하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순수한 직감이 있어. 하루는 처음부터 강민주의 진짜 모습을 알아봤지. 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와 하루를 지킬게요.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약초원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